대표하고 연예인 K양.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준 거 다 줘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금 10억 원을 함께 요구한 것으로 10억? 김정민 씨가 본인의 신변 고백을 저는 피해자인데 이걸 받고 있었던 거는 사업가와 여자 스타들은 어떻게 만날까요? 한 방송인이 저한테 풍문팀의 좀 그 사업가와 소개팅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크러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문쇼에 새로운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 많이 무섭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만큼이나 하고 싶은 말 다 할 것 같은 분이죠. 장수걸그룹 부하걸의 재하씨 오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하씨 풍문쇼에 나와주신 소감이 어떠시죠? 네. 좀 약간 되게 기가 좀 느껴지고요. 네, 햇병아리니까 많이 좀 이렇게 챙겨주세요. 저희 기가 어때요? 기가요? 네. 좀 약간 뒷골이 싸늘해요. 싸죠? 네, 싸하네요, 뭐가. 나 때문엔 아닐 거야. 언니가 1위예요. 나이로는 네. 그렇게 햇병아리 아니세요? 햇병아리예요. 아니 근데 재하 씨가 평소에 되게 솔직하신 네. 분으로 네, 또 맞아요. 유명하셔가지고 사실 장난 아니에요. 우리 네. 프로그램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은정 씨는 검색어 1위에 이름이 올라가신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좀 이렇게 화보 같은 거 찍을 때 조금 노출 있는 거 찍으면 검색어에 조금 올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상민 씨는 없으세요? 많으시잖아요. 네. 저도 예. 거의 요즘 거의 일이 많이 하시지 아니 않으세요? 요즘도 뭐 네. 자주 이제 올라가곤 하는데 가끔 그 배우 이성민 씨가 가끔 기사에 오타로 이상민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좀 있으셔서 예 그분의 기사를 많이 접할 때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농구 선수 이상민 씨의 또 기사가 또 올라와서 이제 이상민이 올라오면 또 제가 아닌 예 그분의 이제 또 이름이 올라간 적도 있고요. 근데 사실 검색어 1위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늘 좋은 일로만 검색어 1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최근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네, 지난 11일이었죠.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인 손모 씨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손모 씨가 한 여자 연예인으로부터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두 사람의 그 연애 내용은 소상하게 밝혀졌죠. 20살 나이 차이고 2013년부터 2013 7월부터 한 1년 반가량 교제하다가 두 사람 사이가 틀어져서 그러니까 K 씨가 손 대표한테 결별을 그러니까 여자 문제 뭐 마치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여자 문제가 있고 성격 차이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통보했고 여기에 이제 분개한 손 대표가 그동안 내가 제공했던 데이트하면서 연애하면서 줬던 거 다 돌려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협박했다는 내용이죠. 뭐 보니까 지금 협박한 내용의 어떤 문자인가요? 네, 지금 네. 그 손모 씨께서 보낸 메시지 같아요. 2013년 7월부터 한 1년 반, 그게 2014년 이제 12월부터 두 사람 사이가 틀어지면서 일단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내가 준 거 다 줘라. 안 그러면 결혼을 빙자해서 나한테 돈과 뭐 모든 걸 뜯어가는 꽃뱀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연예인으로 활동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협박이 된 거죠. 네. 근데 꽃뱀의 정확한 정의가 이게 맞아요? 결국은 이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충분했느냐. 당시에 이제 본인의 상황이 돈을 좀 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든지 그 목적이 있어야 어떤 행위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꽃뱀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튼 뭐 연인 관계는 좋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다시피 이제 이때부터 정말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문자에 겁을 먹었겠죠, K 양은. 그래서 결국 손 대표에게 1억 6천만 원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뭐 옷, 뭐 기금속 그리고 가전 제품을 한 10차례 걸쳐서 돌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워낙 액수가 이제 많기도 하지만 이 오랜 기간 동안 끝을 맺지 않으면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K 양이 이제 결국 고소를 했고 공갈 저런 증거들이 다 첨부하면은 공갈 협박이 다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뭐 이런 협박이다, 공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또 비용이 이렇게 데이트 비용이 정말 큰 금액이다 보니까 약간 대중들에게 알려질 때는 이것 때문에 두 번째로 놀라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이 사건하고 관련돼서 손 대표가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네. 그 K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구체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에 반면에 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 기사가 나온 이후에 매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K씨와 2013년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연인 사이였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자마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잠수를 탔다고 자신과의 만남 자체가 결국에는 돈을 바라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이미 그 혼인 빈자 사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K씨가 그 송금한 돈에 대해서는 자신의 돈을 모두 쓰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순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때 돌려받은 1억 6천만 원과 이 금품은 다시 돌려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와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분의 주장은 진심으로 K 양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할 뿐이다. 라는 말과 함께 민사소송 또한 끝까지 갈 생각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취할 생각이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껏 알려진 사건의 팩트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손 대표와 방송인 K씨 양측 모두 사실 타격이 클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네, 지난 12일 손 대표는 이제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돈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 그러니까 K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도중에 김정민 씨가 SNS를 통해서 본인의 심경 고백을 언급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14일에 검찰 출석만 한 것만 알려져 있었는데 녹화를 하던 21일 지금 현재 이제 심경글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피해자인데 괜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미지가 낙인 찍혀 버렸다라고 이제 대중들이 많이 부르는 지금 막 꽃뱀이라고 이제 치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은 그저 이제 입을 막 닫고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항상 협박이 무섭고 두려워서 움츠리던 저의 용기 없는 행동 때문이었다라고 그런 해명을 했죠. 네. 실명이 거론이 됐잖아요. 네. 본인이 직접 본인의 SNS에 심경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K 씨가 결국 이제 김정민 씨였다는 걸 이제 속이 시원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김정민 씨는 원래부터 40대의 남자를 만나는 게 이상형이다. 자신이 만약 결혼을 하면 그 나이대의 사람이 자기는 정말 좋다라고 공공연히 얘기했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좋은 오빠 있으면 나 결혼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K 씨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소극적이었다가 김정민 씨라고 나오니까 갑자기 막 약간 열변을 머리에 핏대가. 그러니까 그 나이 차이를 가지고 욕을 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본인이 좋아하는 이상형이 그 나이니까 아빠 같은. 네. 사실 연예인이 이제 특히 여자 연예인이 어떤 그런 걸로 협박을 받아서 방송에 타격이 있다라는 거를 예상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협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커밍아웃 전에 제 정체성을 좀 눈치챈 사람이 뭐 기자한테 너 협박하겠다, 뭐 기자한테 너 알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했을 때 몇 날 며칠을 뭐 어떻게 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 그런 것들이 좀 연예인이 힘들죠. 가져가야 될 남자들끼리 진짜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해도 돈 문제로 잘못되면 결국은 이제 연예인 쪽이 불리하게 항상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연인 관계니 얼마나 더 서로 간에 이견과 또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서로.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어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금액적인 차이가 큽니다. 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의 액수가 너무 큽니다, 일단. 그래서 돈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예를 들면 그냥 상식선에서 얼마 정도의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금액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도 안 됐겠지만, 어쨌든 돈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상식을 넘어선 데이트 비용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얘기로까지 굉장히 뭐 풍문 수준으로 카더라 내용들이 많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을 보면요.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약 1년 5개월 동안 교제했는데 이때 사용한 데이트 비용이 약 10억이라고 남자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이긴 하죠. 일단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숫자를 보면 참 어마어마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전에 대충 좀 나왔죠. 이사 비용에 월세까지 내줬으니까 뭐 일단 뭐 수천만 원에서 억 정도는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해외 여행 비용이 2억 원 정도였어요. 또 장본 비용, 장을 본 비용이 5,500만 원. 참 연인 사이라고 해도 과하긴 한 것 같네요. 꼭 두 명만 가지도 않고 뭐가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사실 버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 탈 때 보니까 거의 1인당 1,000만 원씩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 2억의 비용을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머지 비용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돼야 2억이 가능한지 그게 조금 궁금할 정도. 리조트 우리가 최고라고 치자고 하면은 리조트도 사실 제가 보니까 뭐 하루에 500만 원짜리도 막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하려면 최고를 하려고만 했다면 하겠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사실 뭐가 더 궁금하냐면 해외에 우리 나갔다 오면 사실 600달러 그거 넘을까 봐 얼마나 영수증 나는 챙겨가면서 개생이 두둑이면 계산하거든요. 왜냐면 연예인이 공항 통과하다가 그거 걸리면은 그것도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 용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따라 딱 가지고 가고 정확하게 맞춰가고 저는 그러고 하는 스타일인데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외 나가서 돈을 썼으면은 왜 안 걸리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더 궁금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의 1인당 외환관리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 1인당 이제 관세법에 의해서 600불 이상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아니 가지고 나갈 때 상관없지만 들어올 그러니까 때 이제 들어올 때 이제 신고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1인당 10,000불을 계산해도 1년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여행을 가야 2억 이상. 대부분의 금액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테니까. 그거는 뭐 크게 외환관리법이랑 관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 비슷한 케이스로 과거에 뭐 사치로 우리가 한번 다뤘던 모 여자 연예인 같은 거, 배우 같은 경우에 그때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한 1억 가까이 1억 가까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와 비교해도 그때 우리가 그분의 어쨌든 사치 행각을 봤을 때 그거에 거의 한 2-3배 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두 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연애 비용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이목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연인 사이의 돈 거래 사랑한다면 모두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만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받은 걸 보니 이상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걸 사실 봤는데요. 뭐 저도 많이 주어본 입장에서 사랑한다면 저는 목숨 빼곤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꺼이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 기꺼이 주지 않고 뭔가 내가 이걸 줬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내야 돼 라는 마음도 좋지 않은 것이고 또 받긴 받는데 뭔가 다른 마음을 받고 받는 것도 문제겠지만 어쨌든 뭐 뭘 줬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가 좀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저는 더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이거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10억이라는 금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에 준하는 거의 한 5억 정도 썼다가 되돌려 받은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 골이 엄청 상하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든 줄 수 있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줄 때 마음이랑 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그 관계 틀어졌을 때 그 마음이라는 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주는 것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중에 뒤끝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그게 왜냐하면 남녀 관계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좋을 때는 한두 끝도 없고 뭐든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만나다 보면 상대의 어떤 문제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느끼는 실망감이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과연 내 애인으로 아니면 내 장래 뭐 결혼 상대로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다 했을 땐 이별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본인 잘못, 남의 잘못, 상대 잘못 생각 안 하고 너만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일종의 데이트 폭력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그 수십 년 살다가도 부부도 헤어지면 재산 분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데이트를 하다가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한쪽이 연예인이고 한쪽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예인 쪽에 지금 몰려서 이걸 돈을 다 썼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생각했을 때 이 비용이 그 여자가 다 쓴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같이 쓰다 보니 그럼요. 비용이 당연히 곱하기 2가 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한 5억 정도 되는 돈을 예를 들어 전세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어차피 전세 자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세권은 설정한 적이 없고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했다고 되어 있고. 근데 그거는 빌려줬다는 개념이고 지금 이건 본인이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지금 그게 어떻게 갈리고 있는 거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같이 살 거니까 우리 미들이 전세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르고 뭐 다른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요. 결혼한 부부가 그 혼수를 받잖아요. 이게 이제 이혼하게 되면 돌려달라면 서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약혼을 했든 뭐 데이트 상대였든 과한 비용이 뭔가 갔을 때 돌려달라면 원래 법적으로는 돌려줄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K씨한테 한 거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자기가 큰 금액을 준 거지 애초부터 K씨가 난 이만큼 받아야 돼 라고 했으면 않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이 정도 글을 쓴 사람이면 분명히 자기 재력을 과시하며 했을 건데 이걸 다시 돌려달라는 건 제 같으면은 차라리 깨끗하게 돌려주고 끝냈으면 되는데 K씨가 너무 순진해서 몰랐기 때문에 또 이런 협박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가 마치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어쩌면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은 상황이 근데 아닐 수 있는 게 근데 잠깐만 결혼을 하면 그 재산 분배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연인 간에 주고받은 선물이나 돈 같은 그러니까 채용증을 써주지 않고 그냥 정말 준 것들은 굳이 되돌려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서 결혼한 경우와 연애한 이 상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연인 관계에서 물건을 건네줬다. 이건 이제 증여죠. 준 거예요. 그냥 준 근데 이걸 줄 때 각서를 썼다. 그럼 이건 각서에 의한 이제 중개되기 때문에 그 각서의 이행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같이 사귀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선물이 어떻게 건네갔는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둘만의 아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남자가 뭐 어쨌든 뭐 김가연 씨 말처럼 이게 사실이 아닐지언정 과시용으로 뭐 줬었던 선물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선물용으로 정말 그때 기분에 따라서 뭔가 어떻게 건네줬을지 모르는 둘만이 아는 사실에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둘 관계에 있어서의 거래는 저희가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를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냥 이제 느끼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과론적으로는 이 선물이 건네갔을 때 정말 이제 이게 정말 그 어떤 한 측의 얘기대로 어떤 목적성, 결혼의 목적, 결혼을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을 줬다. 이걸 그 목적에 의해서 계속 누군가는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한다니까 받는 거야라고 하면 적어도 계속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적어도 결혼이라는 거는 뭐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결혼 목적으로 이 사람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 딱 그 순간 끊게 되지 않았을까, 선물이라는 거를. 결혼 목적의 선물도 있는데 또 뒤집어 말하면 결혼 합의로 약속한 이후의 선물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고 이분이 남자분이 혼인 빙자 사기로 지금 걸었잖아요. 네. 그 말은 그거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도 굉장히 얘기가 갈릴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주변에 봤다니까요. 오빠 우리 결혼할 거니까 미리 내가 집을 들어가 살게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사기잖아요. 명백하게 그 혼인 빙자의 그 명백한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결혼을 할 거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형태의 문자라든지.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돼서 몇 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선물을 줘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라고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이란 전제가 있었고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뭐 지급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사기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한쪽을 줬으니 뭐 끝났지.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게 사기일 때 돈을 많이 썼던 건 맞아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다 보니 이별을 통보받고 뭐 전화를 안 받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남자 쪽에서는 화가 났겠죠.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서 넣을 수 있는 돈을 다 여태까지 끄집어 넣은 거를 보고 케이스 측은 황당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까지 뭐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협박 문자를 받으니까 일단 연예인 입장이다 보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돌려줬을 것 같다는 아니, 그 1억 6천이라는 게 아까부터 잠깐 뭐 협박 때문에 무서워서 돌려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 여배우 그 과거 사진 협박 사건 때 보셨겠지만 이게 금액이 오고 가면 이 협박죄 성립할 때 더 유용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느 한쪽 입장을 너무 이제 대변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법적 공방이 두 가지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쨌건 저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선물의 기준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뭐 사실 뭐 기준이 있나요? 예, 저는 선물이라는 건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왜냐하면 뭐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한 연인 사이라면 무슨 날이 있잖아요. 이런 날 뭐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뭐 능력이 되는 사람 같으면 뭐 자동차도 선물할 수 있고 뭐 해외 여행 티켓도 선물할 수 있고 아주 능력이 많이 되면 제가 작년 도도맘으로 유명한 김민아 씨의 인터뷰를 제가 한 2차례 했었는데 김민아 씨 옛날 그 데이트 했던 결혼했죠 나중에 그분과 데이트할 때 외제차를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뭐 결혼을 약속했던 안 했던 연인 사이니까 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나중에 결혼을 한 사이가 됐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줬을 때 아까 이상민 씨가 얘기했듯이 목적성을 가지고 다른 의도로 많은 거액의 물품을 금액을 받았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돈 얘기를 자꾸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남자 쪽 주장이어서 이게 어떻게 써 있는지 정확히 아직 확실하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많다 적다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역을 보면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자 쪽이 욕을 먹을 정도면 외제차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집도 한 채 받아야 대단한 선물을 받았다. 여자 혼자 다 먹었다라고 욕을 먹을 정도고 비난을 받을 정도예요. 근데 지금 남자 쪽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지금 목록들 해외여행, 선물 구입, 장본 거 그리고 전세비, 월세 이거는 같이 쓴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거고 우리가 데이트하고 좋을 때 같이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으니까 장소가 필요하니까 전세 뭐 월세집이죠. 월세를 해놓고 그 선물도 써서 기분 좋게 주고 장 봐서 요리해 먹고 뭐 하고 같이 쓰던 거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사실 혼자 쓴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 그것도 혹시나라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간단한 사건인데 간단하지 않게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10억이든 20억이든 준 사람이 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줬느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강현웅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생일이라서 뭐 줬고 뭐래서 뭐 줬다 하면은 서로 간에 생일 축하해라든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래도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돈 준 사람이 난 10억을 1억 이렇게 해서 줬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주게 된 결과에 앞으로 뭐 앞뒤로 2, 3일간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아니면은 명백한 영수증이 모든 금전 거래는 거래상에 남습니다. 어떤 그 증거가 그러면 아주 명백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10억을 줬습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충분하게 재판상에 아무 문제 없이 이 유무죄가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이러이러해서 나 이렇게 줬는데 라는 어떤 얘기뿐
명백한 어떤 게 없죠.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구체적인 것들은 증거는 법정에서 오고 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자 연예인 측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분명히 밝혀질 일인데 본인 입장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봐야 연예인 손해니까.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여기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하는 순간 그게 기사되고 그렇죠. 그들의 이름이 이제 공개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죠. 안 하는 게 맞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대중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제가 녹화하기 전에 댓글 좀 봤는데요. 꽃뱀 냄새가 난다. 먹튀 아니냐. 혼인빙자 진짜 큰 죄다.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자기 잘못도 있고 돈도 꽤 돌려받았고 선물 받은 것도 다 돌려준 것 같은데 철없다. 치사하다. 예, 대중들이 약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재하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남자가 약간은 좀 치사하다. 아니면 여자가 좀 먹고 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그 선사 시대를 봐도요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성이 이렇게 사냥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동물을 갖다 바친다든가 이런 아니 안 가도 요새도 아니 그때부터 그렇게 내려왔다는 건 저는 태초에 소리는 그려왔던 게 사냥을 해가지고 이렇게 멧돼지 아니 남편이 아니어도 여자의 호기심 아니 뭐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더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센 수컷이 관심을 받은 게 사실이 맞아요. 동물 세계에서도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혼 남녀 관계에 있는데 좀 더 남자가 좀 재력이 많아서 좀 더 많이 줬을 뿐이지 굳이 이거를 혼인을 빈자한 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기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남자하고 결혼 안 하는 게 다행이다. 차라리 빨리 밝혀져서 다행이다 싶은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멧돼지 잡아왔다고 했을 때 한 마리 갖다 주면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냥 부담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남자가 막 진짜 혼자 좋아가지고 막 100마리 갖다 바치고 그럼 그 시점에서 좀 미안해하는 감정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아니 근데 그걸 굳이 미안할 필요가 없는 게 봐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 환심 살려면 그 여자만 하겠어요? 그 여자의 부모한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10마리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회사하고 이럴 때 보면 회사 간에 이제 접대 그냥 일상적인 접대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 사장들끼리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오늘은 내가 낼게 네가 내 다음번 네가 내라 이 정도는 통상적인 그냥 서로. 근데 그건 남자 남녀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여자가 정말 이쁜 아가씨가요 이준석 씨를 위해서 어느 날 요만한 음식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1인분을. 고맙게 먹죠. 그쵸? 예. 그러면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는 생각 안 해요? 그 여자가 와서 저한테 갑자기 외제차 피를 주고 외제차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안 하지. 그렇게 갑자기는 안 하지. 안 하지. 갑자기는 안 하죠. 충분히 그렇게 아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볶음밥 있다면 나중에 전에 삭스피를 가져오는 우리가 거지. 여기서 뭔가 언쟁을 하기 전에 금액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그걸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만약에 그리고 이 금액이 남자 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억이다, 20억이다 문제 있다고 봐요. 금액이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럼요. 1년 5개월 동안 10억을 받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받는 측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가 날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물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남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빚을 내서 했다든가 뭐 이러면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니요, 자신의 근데 능력을 왜 위해서 하는 건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가격을 없지. 정해야 여기가 무슨 경매소도 아니요, 아니고 아니요, 가격이 아니요. 무슨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있는 거죠. 거는 줄만 하면 주는 것이고 아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뭐 받기만 하는 선물은 없잖아요. 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가는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금액이 10억, 20억 원어치 넘어가는 선물 뭐 만약에 이렇게 아이템 수로도 뭐 50가지가 넘는 뭐 선물에 뭐 카드를 줬는데 뭐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카드를 사용을 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관계상에서 어느 한편에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K양을 꽃뱀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좀 문제지만 이 남자 이분을 치사하다 이렇게만 또 몰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녀 문제라는 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방송 전에 그 이혼 전문가라는 자칭 뭐 변호사 여성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분 이혼해보셨어요? 이 문제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많은 이혼을 하는 걸 봤는데
10수년씩 사는 아이를 둔 부부들도 이혼할 때는 완전 밑바닥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단 한 푼이라도 지금 숟가락 한 개라도 가져가려고. 누구 한 명이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다가 더군다나 10억이라는 돈을 막 같이 썼던 뭐 줬던 네. 이런 걸 가서 어떤 배신이라는 걸 느꼈을 때 남자가 달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법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춰질 뿐입니다. 예. 어쨌든 남녀관계 뭐 상식적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만남부터 과정까지 좀 상식적일 때 그 사랑도 좀 상식 안에서 그 테두리 그 사랑도 약간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어느 한쪽이 좀 선을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 관계도 사실은 남녀 관계지만 갑을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일단 뭐 남의 연인 관계 사실 연인 사정은 그 연인만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듯이.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나는가에 대해서 초반엔 둘 다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가 비슷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은 계속 사랑하지만 한 사람은 좀 억지로 만날 수도 있고 입장이 계속 되게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뭐 치사하다, 먹튀다, 꽃뱀이다 이런 참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들을 이렇게 오가면서 이런 상황이 좀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꽃뱀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사기꾼이라는 중성적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여자가 돈을 노리고 그랬을 거야 라는 단어로 자꾸 꽃뱀이라는 단어를 너무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이것에도 좀 문제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사건들이 좀 화제됐던 게 나이 차이인 것 같아요. 20살 차이가 난다라는 말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뭐 스폰서다, 꽃뱀이라는 단어가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좀 불편한 시선이기도 하죠. 근데 또 보면은 20살 차이가 난다. 근데 결혼을 했어. 근데 20살 차이 난 남자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남자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시선들이 좀 있는 거죠. 보통 나이 차가 많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남녀의 사랑하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맞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욕을 먹는 그 뭐 꽃뱀이다, 스폰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방송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늘 얘기하고 다녔어요. 연인끼리 선물을 어떤 거를 주고받느냐라고 했을 때 연예인들의 선물도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인영 씨는 과거에 연인에게 현금을 선물해 줬다고 말까지 더듬게 되네요. 현금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마동석 씨에게 안마의자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또 육중환 씨는 결혼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아내에게 명품백을 사줬다가 가격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또 소소한 선물을 또 선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수지 씨하고 김국진 씨는 보면은 이제 김국진 씨는 강수지 씨한테 손편지를 또 강수지 씨는 김국진 씨한테 묵주를 이렇게 굉장히 소소한 선물을 주며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저요. 뭐 저도 사실은 저요? 제가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보면 이거 누구 입으면 멋있겠는데 그래서 김구라 씨 양복도 한 벌 사다 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뭐 김구라 씨가 자기 가방 없이 맨날 쇼핑백 종이 쇼핑백 같은 걸로 들고 다니길래 그냥 해외 나간 김에 구라 형 가방이나 하나 사줘야겠다 그러고 가방 사다 준 적도 있고 그럼 이제 항상 사줄 때마다 야 나보다 네가 더 힘들고 내가 그나마 너보다 나아 이런 걸 사갖고 와 그러고 이제 또 받으시고 근데 왜 나한테는 그 작동 안 되는 에어컨 사기로 팔았어요? 저 털코트 하나만 주세요.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아니 3만 원이면 싸게 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걸 봤더니
중고시장에서 15,000원인가도 안 산다던데.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동네가 강남이다 보니까 이런 에어컨을 안 씁니다. 그래서 거기 강남이에요? 그럼요. 3만 원이면 시래기 포함해서 아주 싸게 준 거예요. 시래기예요. 냉온 겸용 아니에요. 냉온 겸용? 아니 재하 씨는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세요? 받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받는 거 뭐 싫어할 사람 없는데 주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을 생각하고 뭐 이게 어울리겠지 말하면서 주잖아요. 근데 항상 기대 이상으로 잘 어울렸어가지고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좀 주는 거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연인끼리 막 현금 주고받고 이런 게 좀 어색한데 나르샤가 남편한테 100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로 뭐 꽃다발을 해서 선물 줬었대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선물 줄 때 기분 좋잖아요. 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딱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 선물의 의미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서로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완벽하게 누구 한편은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줬다, 한편은 그냥 선물이라서 받았다,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좀 약간 이질감이 있네요. 근데 뭐 선물이 뭐 축의금처럼 뭐 이런 관계는 5만 원, 저런 관계는 10만 원. 이건 되게 웃긴 것 같고, 사실 아까 뭐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사실 상식적으로 뭐 큰 금액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받아본 가장 고액의 선물이 얼마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받아본 게 별로 없어요. 많이 줬죠. 많이 줬죠. 마음이 아련하다. 많이 줬죠. 진짜 나도 많이 줬는데 약간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이 주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주게 돼 그래서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저보다 이제 여유 있는 분 만났다? 네, 수입이 항상 적은 사람을 만나게 된 그냥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뭐 찾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해서 제가 더 많이 내고 제가 더 기꺼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뭐 돌려받아야지 내가 이런 목적성을 가져,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사실 이런 얘기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주는 사람이 미련이 많이 남죠. 근데 사실 뭐 저도 같이 좋아서 쓴 거니까 기꺼이 쓴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유권은 이미 다 날아간 상태라고 생각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좀 높은 선물을 주고 받았다고 하면 그럼 왜 할리우드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쓰고 다니는 돈에도 시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물은 결과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고 미련으로 남고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제가 외국인을 한번 사귀었을 때 이제 헤어졌는데 자기 거는 자기 거라고 다 챙겨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선물로 준 거는 자기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소파 반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그런 이렇게 헤어질 때 네 거 내 거를 굉장히 잘 갖고 가더라고요.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났어요. 오래 만났죠. 네. 한 5년 만났어요. 네. 어쨌든 그 두 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두 분은 한 1년 반의 연애 기간을 거쳤고요. 그 남자분 손모 씨는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여자는 내 돈을 노리고 날 만났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죠. 바로 혼인빙자 사기입니다. 손 대표가 K씨에게 혼인빙자 사기죄를 주장하며 지난 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K씨에게 혼인빙자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혼인빙자 사기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기의 명목으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혼인빙자의 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제 남녀 불평등의 소지가 있고 해서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사기죄라는 어떤 뭐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사기는 다양하게 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혼인빙자도 이제 넣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결혼할 척 해가지고 뭔가 재물을 뜯어내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게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점도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혼인빙자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결혼할 것처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혼기찬 성인 남녀가 사귀다 헤어지면 다 이거 사귄 거예요? 사귈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생각하고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결혼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지 이렇게 물으면 응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한 달 뒤에 헤어지기도 하는 게 맞아요. 남녀 관계죠. 근데 이제 혼인 빙자 사기 뭐 이런 거를 소송을 걸 수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람 마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데 좋을 땐 좋아서 돈도 막 쓰고
막 뭐 어떤 약속도 하다가도 끝나버리면 한쪽이 돈을 많이 쓴 쪽이 앙심을 품었을 때 얘가 내 돈 먹으려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제 얘기해서 충분히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도 그런 게 아니야라는 의심이 증폭되기에 어떤 되게 합당한 조건이 맞추어져 버린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도 그럴 거야라고 넘겨짚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예전에도 연예계를 시끄럽게 했던 혼인 빙자 사건이 또 혹시 있었나요? 최근 다양한 공연으로 활동 중인 가수 조관우 씨 경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998년도였죠. 그때는 이제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혐의가 존재했던 법적으로 존재했던 때인데 혼인빙자 간음 혐의로 피소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장했던 이모양의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 이모양의 주장에 따르면 결혼을 전제로 이 조관우 씨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자신에게 접근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건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13년 뒤에 조관우 씨가 어떤 방송 토크쇼에 나와서 이 일 때문에 자기는 굉장히 힘들었고 대인 기피증, 우울증 이런 거에 시달렸다고 그때의 심경을 고백한 적이 있었죠. 또 혼인 빙자와 관련해서 좀 엉뚱한 일도 있었는데요. 과거에 이승철 씨는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소한 사람은 실제 전 연인이 아니라 스토커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고, 또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 권모 씨로부터 1억 원 가량의 혼인빙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었는데 권 씨의 협박 사건으로 마무리가 됐고, 또 권 씨와 함께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50대 남성이 체포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인 한성주 씨, 네. 미스코리아 출신이죠.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혼인빙자하고 또 그 한성주 씨 가족한테 집단 폭행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외국인이죠. 어쨌든 한성주 씨하고 같이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러다가 다툰 다음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직후에 만약에 한성주 씨가 계속 자신을 안 만나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 실제로 협박을 해서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한성주 씨가 결혼을 빙자해서 내 카드를 썼고 무단으로 그래서 많은 돈을 썼는데 명품 시계나 선물 이런 것들을 돌려달라 그래서 배상하라고 실제로 소송까지 냈는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각당했던 사건이죠. 아니 서로 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저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그 행위를 보면은 정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 손 대표가 K양을 협박할 때도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다행히도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졌긴 했습니다만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동영상을 가지고 유출하겠다 이런 협박하는 이런 남자들 사실 그냥 연예인이 아니고도 유명인이 아니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사귈 때 찍었던 동영상, 사진 같은 거를 유출하겠다. SNS에 띄우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 사실은 참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제 단어로 많이 부르는데 이제 연인과의 개인적인 동영상을 상대방의 인지나 동의 없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 그리고 공개된 영상 자체를 부르는 용어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있건 없건 그런 영상이 존재하건 말건 어쨌든 이걸 가지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그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을 때 여성이 가져갈 수 있는 입게 되는 피해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고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누구나 알고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정말 큰 협박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 경우는 굳이 연예인 아니라도 요즘 같은 SNS 세상에서는 일반인도 엄청난 피해를 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 예를 들면은 유포가 되는 순간 모든 삶이 다 파괴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대개 리벤지 포르노 이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사귀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는 지인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친밀하던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좀 심하게는 성행위를 그 영상을 볼모로 해서 성행위를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그걸 유포를 한다든지 세계적으로 사실 이 리벤지 포르노는 불법화되는 게 추세이긴 한데 사실 이런 그 동영상 문제는 과거에도 연예계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리벤지 포르노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실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이 전문 업체에게 좀 맡겨서 기술적으로 좀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해도 100%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생을 수치심에 살아야 되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피해자들이 뭐 수백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설업체에 의뢰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불법 유포되는 영상과 배포 행위를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고 디지털 성범죄로 정확히 부르자는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뭐 이런 게 애초에 이런 리벤지 포르노라는 특별한 장르가 아니더라도 이런 협박이나 이런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는데, 이제 처벌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 9월에 진선미 의원이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을 발의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했을 경우에 벌금을 최대 5배까지 늘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뭐 벌금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뭐 한 번 그러니까 징역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징역을 살고 온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는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뭐 피해를 계속 입으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사실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최근에 리벤지 포르노랑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를 불신이 팽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리벤지 포르노의 그 영역들을 보면은 동의받고 찍은 것들만 동의 없고 찍은 것들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좀 이런 건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또 다른 또 논란도 생겼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뭐냐면 이런 일, 예를 들면 치킨 전문점 시 회장이라던가 피자 전문점 제2 회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생기면서 갑질 논란이죠. 각 가맹점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30에서 50% 정도 매출이 급감하는 이런 엉뚱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미지가 정말로 많이 하락할 수가 있는데, 뭐 반면 그렇다고 해도 기업의 오너라든지 기업이 이거에 안전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협박했던 문자 같은 걸 보면은 너는 그렇지만 내 쪽은 뭐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거든요. 그가 그런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오너라면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왔을 때 대중들도 그거에 응당한 뭔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2마리 치킨 그 가맹주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는 정말 그냥 그 본사와 관계없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또 올라온 걸 보면 참 이게 참 문제가 있네요. 준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 가맹점에 대해 가지고 불매운동이라는 거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전개한 적이 있었느냐를 보면은 사실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 오너의 이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서서히 기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강제화해서 또는 표준 규격화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좀 도입시킬 수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뭐 잠시 뭐 대표직을 놓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대기업들은 감시를 많이 받는 곳들이다 보니까 기업 정관에 예를 들어 자격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 대표에서 취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모 회장님이 구속되고 이러면은 항상 뭐 대표에서 내려놓고 경영권 물러나는 게 관리가 돼 있는데, 오히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지분이나 그 월급이나 이런 거는 계속 선례대로 가나요? 회장이 그러니까 대주주로서의 위치는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업의 어떤 의사 결정 구조에 있어가지고 물론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래도 물러나게 한다는 게 상당히 그 사람한테 명예에도 타격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떤 실제 타격이 가는 일들을 해야지. 불매운동을 하고자 하는 대중의 의지는 알지만은 그 피해는 거의 대부분 가맹점에게 귀속되는 게 현실입니다. 뭐 어쨌든 두 사람의 평행 대립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사실 뭐 손모 대표가 자신이 그 올린 글에다가 나는 손해볼 거 없다. 나는 뭐 어차피 알려져봐야 뭐 우리 브랜드 홍보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글에 그렇게 올렸는데,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유명 프랜차이즈라는 이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네. 본인이 이름이 밝혀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몇 군데 했어요. 우리도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그동안 한 두세 군데 인터뷰를 해봤더니 자기가 주장하고 하려는 그 내용 중심보다는 그것도 써주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언론의 입맛에 맞게 하더라.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이런 반응이 온 걸 봐서 본인이 충분히 이미지 폐가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K양 역시도 이게 이제 아직 법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잘 마무리되더라도 결국 이렇게 논란이 휩싸이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몇 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데 네. 뭐 상처 없이 이미 상처를 많이 둘 다 받았고 네. 그래서 원만히는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 사건 뭐 K씨의 상황이 어떻고 이 커피 프랜차이즈가 어떻고 사실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냥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좀 멀리서 지켜보다 보면 약간 한 분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남녀 관계나 돈을 둘러싼 이런 편견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된 어떤 되게 좀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기자님이 하 기자님이 상식적인 선에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게 좀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에게는 상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비상식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자기 시선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방송인을 너무 법적인 부분이 밝혀지기도 전에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모든 것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좀 더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여배우들이 사업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잠적설, 열애설, 결혼설, 심지어 뭐 임신설까지 돈 보고 시집 갔다. 연예인한테 관심 있으면 다 주변에서 오작교과를 해줍니다. 저절로. 한 방송인이 저한테 좀 그 사업가와 소개팅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자 스타들과 유독 사업가와의 어떤 그 사랑 문제가 좀 대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터진 여자 스타들의 결혼, 열애 상대도 사업가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2주 전이죠. 지난 12일 날 이시영 씨가 네. 결혼을 이제 직접 공개를 했는데 사업가 8살 연상의 사업가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뭐 결혼 소식도 화제였지만 네. 이미 임신 14주라는 그게 굉장히 화제였고요. 결혼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이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많이 만들었죠. 네, 뭐 일과 사랑을 동시에 잡았다라고들 하시는데요. 이번에 드라마도 잘 되고 또 임신 소식은 그 드라마 촬영 진행 중에 알게 돼서 드라마 팀에 좀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좀 숨기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액션 씬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임신했다 그러면 뭐 또 이럴까봐 일부러 좀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 그렇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는 이시영 씨 모습이 멋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남편도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좀 즐겨가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제 친구가 여기 이시영 남친이 하는 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얼굴이 굉장히 작은 미모의 여성이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끼고 이시영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헛 이렇게 하셨는데 그 며칠 뒤에 이제 결혼 뉴스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했더니 되게 맛있어요 거기. 네, 예비 남편은 외식업계 대표인데요. 강남의 유명한 그 음식 전문점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조승현 씨였습니다.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뭐 영화나 박창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젊은 사업가라고 합니다. 네, 또 조승현 씨 SNS를 보면은 또 슈퍼주니어, 그리고 뭐 싸이 씨, CN블루, 뭐 스포츠 스타들까지 굉장한 친분 있는 마당발이더라고요. 연예계에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연예계에서도 네. 인맥이 좀 두텁고 네. 원래 이제 골프 키즈니까 어려서 골프를 했던 지금 골프는 안 하지만 골프 관련 이제 뭐 이런 의류 업체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인맥이
두루두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 결혼을 발표한 이시영 씨뿐만 아니라 열애설이 터진 그 초아 씨 열애설 상대도 사업가란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초아 씨 열애 굉장히 많은 설들이 붙은 열애였죠. 뭐 잠적설, 열애설, 결혼설, 심지어 뭐 임신설까지 있었습니다. 다양한 논란 이후에 탈퇴를 선언했던 전 AOA 멤버 초아 씨 같은 경우에도 열애 상대가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그 사업가는 그 부동산이나 호텔, 요식 등 비주거 건물을 임대하는 중소기업 대표죠. 이석진 씨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열애설이 났을 지난 5월이었죠. 그때는 초아 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지인일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죠. 근데 뭐 이후에 공항에서 사진이 찍혔죠.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일본 여행 같이 갔던 게 아니냐 뭐 의혹이 커지고 그래서 또 다시 열애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가 초아 씨가 정말 모든 그 설들에 대해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상대에 대해서 근래 이 상대가 저에게 많은 힘이 돼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 연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니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쁜 만남을 갖겠다라는 말로 설명으로써 열애설은 아님을 재차 거듭해서 부인했습니다. 네, 언젠가 연애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을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시영 씨처럼 이전에도 많은 여배우들이 사업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배우 김희선 씨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김희선 씨는 매출 150억 원대의 중소기업의 차남인 박주영 씨와 결혼을 했죠. 근데 박주영 씨는 아버지의 기업을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따로 미용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뭐 김하늘 씨도 이제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동종업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큼 뭐 정말 뛰어나고 외모, 재력, 성품 다 가진 100점짜리 남자라고 하네요. 네. 그렇다면 사업가와 여자 스타들은 어떻게 만날까요? 그 앞서 말씀드린 여배우들은 모두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밝혀. 그게 지인이 당연히 지인이지. 그럼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요. 모르는 사람 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저도 사업가인 이제 오라버니가 있어서 결혼 되게 하고 싶어 해서 몇 명 이제 제가 아는 되게 절세 미녀들을 조금 소개팅 느낌으로 둘이 알아서만 이렇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꼭 그 케이스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냥 지켜보면 사업가는 약간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이제 색칠을 더 입혀줄 화려한 파트너를 필요로 할 때 연예인이 좀 적절한 짝일 수 있고 또 연예인은 약간 좀 불안정한 뭔가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좀 계속 같이 가줄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가에게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지인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근데 그 지인이 과연 누굴까? 근데 너무 간단해요. 지금 곽정은 씨가 얘기했듯이 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업하시는 분이 좀 어느 연예인한테 관심이 있으면 다 주변에서 오작교 역할을 해줍니다. 저절로. 맞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또 뭐 가끔은 이렇게 어떤 비밀스럽게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골프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데 초대받아서 어울리다가 보면 당일날 아니면 저녁을 먹으면서 또 다음에 또 만남을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사업가들이랑 친한 연예인들도 많고 또 방송계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 방송인이 저한테 풍문팀의 누구를 좀 그 사업가와 소개팅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예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방송인이 저한테 풍문팀의 누구를 좀 그 사업가와 소개팅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예요? 누구야? 아니고요. 아니 사업가다의 사업가로 자영업자끼리.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분이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뭐 여자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렇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제 선에서 좀 거절하게 되더라고요. 괜한 그 상대 연예인에게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그냥 좀 누구야? 잘하셨어요. 네. 저도 막 그런 주변에서 막 이렇게 소개시켜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업가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말로 선뜻 연예인한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연예인들이 오빠 옆에 있는 누구 좀 소개시켜줘 이러면 그건 그렇죠.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업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전달하는 게 되게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근데 한은정 씨나 지금 재하 씨는 이제 처녀니까 아직. 뭐지? 굉장히 아저씨다. 아저씨처럼 얘기를 해요. 싱글이 이런 시대예요. 아이고. 싱글이니까 소개해준다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긴 건 오늘 파인애플 팬 부르고 안 되겠어요? 파인애플 팬 한번 해봐요. 그거 같다 정말. 근데 진짜 지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지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얼토당토 않은 지인이면 사실 소개받기가 애매한데 정말 조금 어느 정도 믿는 지인이면은 가끔 뭐 소개도 받고 하더라고요. 많이. 재하 씨는요? 소개 받은 적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믿업지 못한 사람들이 뭐 소개 괜찮겠냐 해서 저는 그냥 연애를 제가 직접 보고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한은정 씨는요? 저는 여태까지 소개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요?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왜냐면 일단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딱 그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만나고 그냥 뭐 소개팅 좋으면 지가 찾아오지. 네, 뭐 이거구나. 굳이 소개팅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기 때문에 소개팅을 하지 않아도 여기가 이상한 데 튀는데. 아니 살짝 재수 없지만 굉장히 당당해 보여요. 있어 보인다. 부럽다. 홍석천 씨도 당당하게 저 직접 가요 아니면 소개해달라 그래요? 저요? 직접 간다는 소문 있던데. 직접 간다는 소문이 하다더라고요. 물어봤어.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안 와. 아무도 표현을 안 해. 아니 근데 같은 동네에 사는데 직접 아주 열심히 간다는 소문이 하다예요. 아니 근데 그 소개팅이 저는 의외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맞아.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소개팅 한번 해보는 게 꿈이네요. 직접 가는 게 멋있지 오빠처럼. 앞서 얘기했던 열애설이 터진 초아 씨나 결혼을 발표한 이시영 씨의 공통점이 상대가 사업가라는 것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외친 스타라는 점입니다. 보통 스타들이 결혼할 때 결혼 전에 이제 임신 소식을 알리면 어떤 식으로는 색안경을 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응원하는 분위기가 좀 더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시영 씨가 36살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산에 이제 가까워질 시기가 돼가거든요. 근데 저도 물론 둘째를 44세 낳아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얘기할 때는 최대한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이시영 씨도 어쨌든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낳겠다고 이제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응원하고 주고 싶고 건강한 아이 출산하기 바랍니다. 이시영 씨와 초아 씨의 경우에는 여자가 어리고 남자의 나이가 많은 커플인데요. 반대로 여자의 나이가 많고 남자가 어린 연상연하 커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플 제가 좀 좋아하죠. 일단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고 네, 일단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꼴이 난 스타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엄마 아빠가 됐죠. 백지영 씨, 정석원 씨 부부도 있고 최근에 결혼을 했던 바다 씨도 9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혜진 씨, 기성용 씨 부부도 8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해외 사례 보면 이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9인데 와이프분이 64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고 뭐 지인의 소개가 아니라 본인이 선생님한테 대시해가지고 꽂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25살의 나이를 극복한 대표적 케이스죠. 대단하다. 멋있다. 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스타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나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나이 진짜 상관없어요. 근데 밑으로는 조금 그래도 한 10살까지 밑으로 나이가 상관없으시다면 괜찮다고요. 네, 그리고 위로는 뭐 뛰던가까지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밑으로 위로 10살 거의. 네. 나이가 근데 뭐 예전에는 뭐 4살 차이는 뭐 어떻고 뭐 남자가 그래도 좀 많아야 되고 뭐 이런 편견들이 참 많았는데 통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꽤 많이 연예인 커플들 때문이라도 깨진 것 같고 저도 아래로 10살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왜 한숨을 상대방도 생각해 주셔야죠. 잠시만요. 강은정 기자 잠시만요. 만나는 거 내가 무슨 뭐 아래는 10살, 위에서 멈췄는데 위는요? 위로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세졌어 이제 시대가 바뀌는 따라서. 아니 김가연 씨는 원래 그렇게 연하를 좋아하셨어요? 아니 연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질문이 좀 뭔가 이상한데 저는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제 워낙 게임 같은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저보다 연상인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같이 나랑 할 수 있는 게 하다 보니까 왜요? 눈이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안 보이나? 갤러 가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갤러그 한 판 하더라도 나는 100원 넣고 25분 동안 마지막 보스가 나올 때까지 하는데 남자가 먼저 끝나버리면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안 맞으면 못 노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둑이나 장기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랑 이게 스피드가 맞는 남자를 찾다 보니까 최소 8살 연하는 돼야 나랑 피지컬 부분이 맞더라는 거죠. 네. 이처럼 나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스타들도 있는 반면에 앞에 소개한 사건처럼 돈 때문에 만날 거라고 오해받는 스타들도 좀 많았죠. 소유진 씨가 결혼을 했을 때 15살 연상의 무슨 사업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라고 막 일이 있었어요. 악플이 많이 달리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이제 백종원 씨잖아요.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결혼 이후에 소유진 씨가 더 정말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예능에서 그의 매력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게 정말 잘못된 오해였다라는 게 확실하게 뭐 오해가 풀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백종원 씨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서 우승 소감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내 소유진하고 저 사랑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 아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그 방송을 딱 봤을 때 느낀 게 정말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오고 그렇죠. 상처가 그럼요. 됐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소유진 씨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백종원 씨가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내 딸이 돈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할 수 없으신 게 사실은 소유진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30살 연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진 씨가 평소에 자라면서 봤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좀 편안하게 보이고 너무 사랑하는 걸 많이 봐서 나도 커서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유진 씨가 정말 잘해요. 집안 일이나 남편 뒷바라지 이런 걸 정말 잘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뭐 시집잘간 여자 연예인 1위로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저랑도 좀 친분이 있는데 애교가 그렇게 넘치고 회식 자리에 늘 또 한 번씩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그럼요. 인사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약간 남편 기 살려주는 거에 되게 특화된 재주가 있더라고요. 네, 요즘 활동이 좀 뜸한 또 신주아 씨도 이런 논란에 휩싸였었잖아요. 네, 신주아 씨는 2살 연상의 태국 재벌 2세죠. 살아온 라차나쿤 씨와 지난 2014년 이제 활동까지 중단해가면서 결혼에 이제 골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활동을 중단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돈 보고 시집 갔다 뭐 이렇게 악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이후에 신주아 씨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돈이 있으면 뭐하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만나겠나. 사랑이 첫 번째다라고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이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약간 이런 시선을 받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신주아 씨랑 이 남편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이 속속들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신주아 씨가 처음에는 태국 남자여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래서 무슨 사랑이고 뭐고 생각을 처음에 안 했었대요. 아예 근데 이 태국 남자인 신랑이 너무너무 뭐 여러 가지 작은 이벤트부터 막 소소한 막 그 이쁜 행동에 진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사람이면 자기를 외국인이지만 내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데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가를 만나면서 재력가와의 만남이란 이유로 무작정 오해받은 스타도 있었죠. 네, 있습니다. 정말 그냥 그대로 오해를 받은 지금도 최강 동안미녀 김성령 씨죠. 김성령 씨가 이제 부산에 있는 그 3살 연상 재력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기수 씨예요. 결혼할 당시부터 물론 이기수 씨가 굉장히 김성령 씨를 쫓아다니는 게 다 이 연애 스토리에다 나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김성령 씨가 돈 보고 결혼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죠. 사람들이 저는 좀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들 돈 좋아하면서 누군가가 돈을 어떤 중요한 요소 혹은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 그걸 되게 혐오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럼 돈을 싫어하든가 약간 돈 좋아하는 건 자기 좋아하는 거고 돈 좋아해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건 또 이상하게 매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성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김성령 씨가 재밌는 거는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되게 솔직하게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솔직히 돈이 보이긴 했습니다. 뭐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수표를 이렇게 수두룩하게 넣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게 대충 해도 한 1,000,000원이 지갑에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시계도 번쩍번쩍 하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둘 다 솔로였고 절로 호감을 갖게 됐다. 그래서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이런 발언 할 수 있는 게 잘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네. 지금 나온 것처럼 재력만 가지고 결혼이 뭐 가능은 하겠지만 그 행복이 오래 갈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보죠, 저는. 사실 뭐 뒤집어 말하면요. 제가 재밌는 통계, 재밌진 않죠. 그 특이한 통계를 한번 봤던 게 어느 정도 재력이 이상되는 집에서는 이혼율이 제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던가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혼율이 거의 0에 수렴하는 모습을 봤죠. 그렇죠. 가정 불화가 좀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제 뭐 가정 불화의 또 상당 부분의 원인은 또 경제적인 그런 갈등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상태에서 애초에 만난다면은 뭐 둘이 마음만 좋다면은 그렇게 만났을 때 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좀 나쁘지 않다 봅니다. 다만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저는 약간 아직까지는 안 해봤어요. 아직부터 철이 없어. 안 해봤어. 잘할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국간에서 임신. 얼마 했어? 국간에서 임신. 인심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사랑도 유지가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사랑만 가지고 배는 고파 죽었는데 막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거 사실상 그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저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는 재력이 풍부했던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때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잘 뭐 보호해주고 같이 이걸 이겨나가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편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사실 그 차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돈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다시 한번 안 되겠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들어갈지 모르고 시작했는데 저기 죄송한데 돈을 저 멘트는 우리 이상민 씨한테는 조금 잘 안 어울려요. 이상민 씨 제일 지금 중요한 게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요? 아니 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더 편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뭐 이거를 그냥 이제 갚을 때가 다 돼서 중요한 게 되지 않은 게 저는 아닌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바빠진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뭐 내 수중에 10만 원 있으면 뭐 난 2만 원 정도로 오늘 좀 살고 8만 원은 갚자. 100만 원 있을 때는 20만 원은 내가 이렇게 좀 재밌게 살고 80만 원 갚자. 만약 지금 1억이라고 하면 8천 원 갚고 내 수중에 뭐 얼마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늘 그냥 돈이라는 것보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이렇게 하루를 좀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함보다는 나의 어떤 그 어떤 스타일.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얼굴이 되게 좋아졌어. 완전. 요즘에 광고 틀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맞아. 난리. 늘 사랑 아니 늘 사랑한다고? 사랑 중이세요 지금? 아니요. 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도 있네요, 정말. 며칠 전에 하하랑 종국이랑 셋이 만나서 얘기를 길게 하던 그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니네들이 생각해도 형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니? 나도 내가 안 믿겨져. 왜냐면 되게 친했던 동생들이고 내가 힘들 때 늘 옆에 있었던 친구 2명이거든요. 김종국 씨와 이제 하하가.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형 진짜 본인들도 믿을 수 없다고. 야 나도 내가 나를 믿기 힘들어. 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고 감사하고. 간증 분위기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상민 음식계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재력만 보고 결혼 가능하다. 재력만 보고는 결혼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재력만 보고 절대 결혼이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성격 차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제 보고 싶고 매일 봐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을 떠나서 자 둘이 무슨 라면을 먹더라도 정말 맛있게 먹는 이 사이가 되고 정말 즐거워야지 둘이 정말 한 끼 100만 원짜리 먹는데 와
정말 너무 불편하고 이 사람이랑 이걸 빨리 먹고 다른 데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라면 이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불행한 거죠. 그걸 또 안아야 되고 막 하지 마. 뽀뽀해야 되고. 뽀뽀해야 되고 막. 진짜 우문의 우답이다 진짜. 네, 벌써 2017년도가 반이나 지났습니다. 유달리 올해는 스타들의 열애, 결혼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이나 이별 소식도 정말 많았죠. 만나고 헤어지는 게 워낙 다반사여서 결별 숫자는 안 따져봤는데 그 만난 열애는 올해 벌써 15건이 좀 큰 것만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결별 소식 중에는 설리. 설리 씨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뭐 다이나믹 듀오 최자 씨하고 2년 7개월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 3월에 헤어졌는데 또 헤어지자마자 또 브랜드 디렉터죠 김민주 씨하고 열애 사랑한다는 사이가 됐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또 최근에 헤어졌죠. 또 지난 7일에는 배우 주지훈 씨와 가수 가인 씨가 이별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지난 6월에는 가인 씨가 이제 대마초 흡연을 제안받았다, 권유받았다라는 것을 폭로를 해서 또 이슈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거에 바로 이어서 이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열애를 인정했던 같은 소속사죠. 크리스탈 씨와 카이 씨가 지난 6월에 약 1년 2개월 만에 연애 종지부를 찍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 5월에는 배우 신하균 씨와 김고은 씨가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올 초에는 아이유 장기하 씨, 조현영 씨, 알렉스 커플, 그리고 정진훈, 예은 씨 커플이 또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스타들도 있었습니다. 방송인 하리스 씨와 미키 정 씨는 10년 만에 이제 각자 길을 간다고 했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했었던 목소리 씨도 결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졌네요. 그래요. 모르는 소식들을 접했네요. 얼마 전에 좀 기사를 접했는데 약간 의문이 있던데 박철 씨와 이혼 후 재혼한 줄 알았던 우리 옥소리 씨. 그냥 이혼이 아니라 이별, 결별이라고 소식인데 두 사람은 결혼한 적이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뭐 유럽 쪽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우린 당연히 두 자녀를 낳고 살았으면 결혼으로 인식을 하는데 물론 그런데 이혼이라는 기사가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이탈리안 셰프죠. 워낙 박철 씨하고 이혼 과정에서 불륜 논란 일으켰던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혼한 게 아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 결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옥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참 가정사 그 부부만 알고 있는 이야기까지도 다 대중들에게 공개가 된 상황이에요. 사실 법적인 재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한 남자를 만나서 생활하는 것까지도 공개가 된 부분인데 또 최근에는 그 사실혼 관계였던 그 남자와 사이에서 있었던 자녀 때문에 양육권 소송까지 진행 중인 사실이 또 알려지기도 했고 그 남자친구였던 그 상대는 현재 다른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여성과 자녀까지 낳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많이 충격을 안겼죠.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는데 뭐 3년 전인가 이제 논란을 딛고 또 다시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런 뉴스가 이제 터지고 사생활이 먼저 전면에 부각되면서 약간 앞으로 또 복귀도 약간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네요. 근데 예전에는 스타의 결별 소식은 보통 소속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SNS를 참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별 소식을 직접적으로 SNS에 올리는 스타들도 있고요. 결별을 암시하는 글들을 올리는 스타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 한 30만 가까운 팔로워를 유지 중인데요. 그중에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노력해야 돼요. 되게 점잖게 자랑 중. 자랑을 피드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얘네들이 헤어졌나 하는 문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있던 사진이 이렇게 다정했던 사진들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걸로 눈치채야 돼요. 맞습니다. 설리 씨 남자친구죠. 김민준 씨도 이별을 했을 때 본인의 SNS에 본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진리 양과는 서로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남녀가 만나 알아갔고 그러다 차이를 보았으며 우리는 이를 인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가인 씨의 경우에도 뭐 전직 약쟁이 여친,
혼자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결별을 암시했고요. 김고은 씨 역시도 신하균 씨와의 결별을 인정하기 전에, 선언하기 전에 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전부 삭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결별설을 야기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또 연예인 입장에서는 내가 헤어졌어요. 이 사람을 만나다가. 근데 굳이 헤어진 거를 기자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저 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땡뜨는 문제예요. 차라리 땡뜨는 문제는 뭐예요? 그냥 민망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SNS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기자분들은 다 이게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고 그냥 쓰세요. 라는 신호니까 잘 쓰시더라고요. 네. 우리부터도 헤어진지 모르고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언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헤어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렇게 실마리를 살짝 던져놓는 그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뭐 아름다운 이별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이별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닐까요? 아니 나 헤어졌다. 스타트. 이제 맘껏 나한테 대시해라. 그러니까 본인의 리플래시일 수도 있죠. 그냥 나 이제 헤어졌다. 근데 그거는 그 이별을 대응하는 연예인들의 성격인 것 같아요. 굳이 밝히느냐 안 밝히느냐, 뭐 SNS를 하느냐, 기자와 뭐 공식 회견을 하느냐, 이거는 그 연예인들과의 성격의 차이로 빚어지는 어떤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소속사를 통해서 공개를 하든 개인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하든 스타들이 결별을 선언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별 선언을 하는 이유에는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 대부분 스타들의 결별 이유는 뭐 성격 차이, 뭐 이게 1번이죠. 재하 씨, 아이돌들은 헤어질 때 진짜 성격 차이 말고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근데 사실 여러 가지 그냥 일반 그 분들도 만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몇 개월 만에도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으니 그냥 바쁜 스케줄이나 성격 차이 이런 걸로 애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형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실 바쁜 스케줄 탓이나 결별 이유가 아닌 진짜 이유를 대면 큰일 나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연예인 그 결별 사이에 쌍벽을 이루는 게 성격 차이와 바쁜 스케줄 탓. 두 가지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사람 못 만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 예를 들어 낮 시간대도 예를 들어 시간만 맞추면은 만날 수 있어요. 아니야. 그게 이게 주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막 엉망진창 되는 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해하기 힘든 요소로. 한 명만 또 바쁘긴 바쁘지만 맘만 있으면. 맘만 있으면 만나지만. 맘만 있으면 만날 것 같아요, 연예인은 내 생각에. 바쁘던 뭐 하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만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싫어진 이유가 이런 이유로 다시. 그렇죠. 뭐 똑같이 바쁘거나 똑같이 안 바쁘거나. 근데 한 명이 되게 바쁜데 한 명이 안 바쁘면 그것도 조금 거기에서 오는 또 그렇죠. 일감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솔직히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 바쁜데 그 와중에 사랑하는 것인데 그 바쁜 스케줄조차 장벽이 될 만큼 사랑이 깊지 않았고 우리는 딱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그냥 가장 좋고 깔끔한 방법인 것 바쁜 같아요. 사람들끼리 짬을 내서 만나는 그 묘미. 그냥 이유죠. 마련해 주셨네요. 있나요? 요즘 굉장히 바쁜데. 바쁘신데. 짬을 내서 만나나요? 본인이 묘미 짬을 자신을 위해 쓰느라 바쁩니다. 잠을 좀 자느라고. 네. 그냥 이유 되는 거죠. 바쁜 스케줄에도 근데 저 불구하고. 같은 바쁜 사람은 누가 지금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많이 바쁘거든요. 아니야, 근데 상민 씨가 노력을 하면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패널들을 만나잖아요. 어디 가도. 연예인들도 계속. 아닌데 만나라고요. 근데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쁘고 자기 시간 없고 이런 와중에 어떤 이성이 하나하나 이렇게 슬쩍 그냥 이렇게 뭐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이러면 마음이 확 갈 수 있어. 근데 상당한 그 부분은 팬들이 지금 해주고 계셔가지고 맞아요. 사실 진짜. 별로 그냥 상민 씨 SNS는 메리트도 다 못 느끼실 팬들이야. 거예요. 팬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김건모 씨의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스타들도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별 또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스타들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은 더 뜨겁고 더 알찬 연예계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